장례식장 안내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분향소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 42살.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아들의 눈에서는 아무런 빛도 찾을 수 없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물어보시는 게 힘들었어요. 같은 질문 13번 웃은 아버지, 3번 만에 화낸 아들의 후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친척 하나가 준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던 그날.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던 평범한 오후였죠. 아버지는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기 나무에 앉아 있는 게 뭐지? 참새요. 준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회사 메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 나무 위에 있는 게 뭐냐? 참새라니까요. 이번엔 살짝 짜증이 섞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폭발했어요. 참새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그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체념만이 있었죠. 준호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사흘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단 한 번도 부드럽게 대답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시계, 안경,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어요. 갈색 가죽 표지에는 1988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면 무언가 알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알고 싶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일까요? 준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필체가 적혀 있었어요. 1988년 4월 12일. 그때 준호는 6살이었죠. 오늘 준호와 공원에 갔다. 날씨가 참 좋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준호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던 기억. 그때는 세상 모든 게 신기했죠. 준호가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대답했다. 참새란다. 그런데 준호는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웃으며 다시 대답했다. 참새야. 준호는 13번을 물었다. 나는 13번 모두 웃으며 대답해줬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13번. 6살 아이가 똑같은 질문을 13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날 일기도, 그 다음 날 일기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오늘은 하늘이 왜 파래? 라고 23번 물었다. 목이 쉴 때까지 대답해줬다. 준호가 아빠 이름이 뭐야? 라고 17번 물었다. 매번 대답할 때마다 준호는 웃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그게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준호는 어땠나요? 일주일 전 벤치에서 아버지가 물었을 때 준호는 3번 만에 화를 냈어요.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죠. 오늘 준호와 공원에 갔다. 내가 저게 뭐냐고 물었다. 준호는 처음엔 대답해줬지만 나중엔 화를 냈다. 괜찮다. 준호는 바쁜 사람이니까. 하지만 어린 준호는 13번을 물었는데 나는 3번밖에 못 물었구나. 준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물었던 걸까요? 그리고 준호는 왜 그제야 깨달은 걸까요? 준호는 일기장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호야, 아버지 유품 정리는 다 됐니? 아직이요. 빨리 끝내야지. 장례식도 끝났는데. 내 동생도 오늘 올라온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기장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이상하셨잖니. 병원에서도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했고, 그래서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신 거야. 치매. 준호는 그 단어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공원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한 건 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일기장에 적힌 것처럼 준호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던 걸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생 민호가 집에 도착했어요. 민호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바쁜 사람이었죠. 장례식 때도 겨우 1시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형, 아버지 통장이랑 서류들 어디 있어? 민호는 인사도 없이 물었어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당연하지. 상속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집도 팔아야 하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그래서 슬픔에 젖어 있으면 뭐가 해결돼? 민호의 차가운 말투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 읽어봤어. 일기장? 1988년 거. 내가 6살 때. 민호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옛날 거 읽어서 뭐해? 형도 참.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셨는지 알게 됐어. 근데 우린. 형, 그만해. 우리 다 바빴잖아. 아버지도 이해하셨을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동생도 어머니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준호야, 내 아버지 자주 공원에 나오셨어. 혼자 벤치에 앉아 계셨지. 혼자요? 응. 가끔 내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들 기다린다고 하셨어. 근데 넌 안 왔잖니. 전화를 끊고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준호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준호는 회사 일에 치여 약속을 몇 번이나 취소했죠. 다음에 가겠다고 말하면서요.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SNS를 열어봤습니다. 장례식 사진을 올린 친척이 있었죠. 댓글란에는 위로의 말들이 가득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하나같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효자시네요. 아버지 편히 쉬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효자라고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효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물을 때마다 짜증을 냈고 시간을 내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준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 책장 뒤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최근 거였습니다. 2024년. 올해 것이죠. 손이 떨렸지만 준호는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진다고. 하지만 준호에 대한 기억만큼은 절대 잊고 싶지 않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월 20일. 준호에게 전화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준호는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했다. 괜찮다. 다음에 보면 되니까. 4월 3일. 공원에 갔다. 준호가 올까 싶어서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참새를 봤다. 준호가 어렸을 때 참새를 좋아했었지. 13번이나 물었던 게 기억난다. 4월 10일. 드디어 준호가 왔다. 함께 벤치에 앉았다. 나는 물어보고 싶었다. 저게 뭐냐고. 준호가 어렸을 때처럼. 하지만 준호는 화를 냈다. 괜찮다. 준호는 바쁜 사람이니까.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바쁘다는 걸, 시간이 없다는 걸, 그래도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준호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월 13일.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가슴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지만 준호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다. 또 바쁘다고 할 테니까. 그래도 괜찮다. 준호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그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준호를 생각했는데 준호는 무엇을 했나요? 회사 일에 매달렸죠. 아버지의 전화를 무시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준호야, 왜 그래? 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준호를 발견하고 놀라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랐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줄은.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고 눈물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참새를 물어본 건 기억을 잃기 전에 준호와의 추억을 다시 만들고 싶었던 거라는 걸.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공원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벤치로요.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봤어요. 참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죠. 아버지.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화낼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대답해 드릴 걸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동생 민호였어요. 형, 여기 있었네.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아버지 일기장 얘기도 들었어.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바빴다는 핑계로. 아버지 외면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 우리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을 공개하면 어떨까? 공개? 응. 사람들이 알아야 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준호는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참새 마이너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일기장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습니다. 6살 준호가 13번 물었던 이야기, 그리고 70살 아버지가 3번밖에 못 물었던 이야기. 글을 올리고 이틀 만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저도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요. 당연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준호가 정말 배운 건 사랑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 공원에 갑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요. 아버지가 앉았던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봐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는 혼자 오지 않아요. 어머니도 함께 오고 민호도 가끔 시간을 내서 옵니다. 그리고 준호의 5살 난 딸 서연이도 함께 하죠. 아빠, 저기 나무에 있는 게 뭐야? 서연이가 물어봅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참새란다. 아빠, 저게 뭐야? 참새야. 아빠, 저게 뭐라고? 서연이는 10번도 넘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웃으며 대답합니다. 매번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대답들이 훗날 서연이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이제는 준호의 보물이 되었죠.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오늘 서연이와 공원에 갔다. 서연이가 저게 뭐야? 라고 15번 물었다. 나는 15번 모두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나도 알 것 같다. 사랑은 반복 속에 있다는 것을.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물어보셨는지. 기억을 잃기 전에 저와의 추억을 다시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제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 사랑은 인내라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참새가 날아오릅니다. 준호의 어깨 위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날아가요. 준호는 웃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다가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알아요.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서연이 배고프대. 네. 가요. 준호는 일어서며 서연이의 손을 잡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에요. 꼭 준호가 6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잡아줬던 손처럼요.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걸어 나갑니다. 뒤를 돌아보니 벤치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는 손을 흔들어요. 안녕, 참새야. 다음 주에 또 올게. 참새는 지저귀며 날아갑니다. 하늘 높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일기장에, 기억에, 그리고 준호의 마음속에. 이제 준호는 그 사랑을 서연이에게 전할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겠죠. 사랑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준호는 서연이를 안아 올립니다. 아빠 사랑해? 응. 아빠도 사랑해. 아주 많이. 서연이는 깔깔 웃어요.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마치 참새의 노랫소리처럼요. 남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참새처럼 언제까지나 노래할 겁니다. 준호는 오늘도 공원에 갑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고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똑같은 질문에 100번이라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참새는 여전히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적이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요. 오늘 사연 괜찮았나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며 다음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